안철수가 대표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 음. 이거 보고 아까 그 초반에 짤 이야기 있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다. 그거 좀 액자로 걸어놔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급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야기였을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안철수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고 당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맥락이 너무 튀잖아요. 안철수가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이라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탄핵할 거야 이거잖아 지금. 야 기현아. 시키고 싶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지는 그 박근혜 탄핵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일체이탈. 웃기죠. 하나씩 볼게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맥락을 보면 그냥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되고 싶었으면 되고 싶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거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뭐 정신병자. 지지자들 정신병장을 한 거. 어째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게 내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불쾌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그 당 대표 후보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 그게 용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쵸. 그게 뭐 탄핵 자체가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입에서 탄핵을 꺼내물어서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탄핵이란 그러니까죠. 이 네. 박힌 거죠. 맞아요. 그 있잖아요 유명한 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거랑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내 그걸 코끼리만 만든 생각날 것 같아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컷오프가 됐잖아요. 거기에 친윤 현역들은 다 탈락해버렸어. 이용, 박성중, 이만희. 그리고 이제 이상한 어중이 도중들 올라갔죠. 막 친윤 호소인들까지 포함해 올라갔는데 이준석께는 4명이나 컷오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다급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이 1차에서 50%를 못 넘기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를 탄핵했던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김기현은 박근혜 탄핵 찬성했는데 왜 탄핵 위험 이야기해? 탄핵의 위험을 이야기하냐. 나는 사실은 그때 김기현이 워낙 존재감이 없었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찾아봤어. 김기현 울산 시장일 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냐? 옛날에 7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젊어요. 저 앞에 앉아 계신 분 노인이시잖아 지금. 심었나? 당연한 결과다. 탄핵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그 당시에 김기현 한번 보세요. 이런 놈이에요. 김무성한테 저하리는 거 보세요. 대표적인 간신. 아유, 코가 땅에 닿겠네. 자 김기현까지는 그렇다 치고 안철수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 외쳤죠. 아 옆에 또 유명한 분이 계시네. 네. 그리고 지금 4명 중에 1명 살아남은 황교안. 한교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의 면회 신청했지만 거절했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유가 뭐였냐. 당시 황교안이 박근혜 책상과 의자를 반입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야, 그래서 박근혜가 황교안한테 감정이 안 좋다고 이번에 박근혜 생일날 황교안이 찾아갔는데 박근혜가 안 만나줬죠. 그 황교안은 그 동네 시장을 가가지고 반찬 40가지를 사서 넣어드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 거의 생일상인지 제사상인지 그럼 구분이 뭐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책상 책상 의자는. 넣어줬잖아요. 당대표 나온 놈 중에 지금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까지 다 박근혜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천하람만 살아남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쭉 지금 그 푸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정신병자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정진석 박근혜 탄핵안 부결되면 야당이 역부분다. 박근혜 탄핵 찬성. 자 주호영이 대구 현역 정치인 중에 당시에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찬성했던 2사람 중 하나예요. 박근혜는 국민과 당원을 먼저 배신했다. 보수는 탄핵 부결이 최악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 권성동 탄핵안이 본회의만 통과하면 끝이다. 그러면서
권성동이 그 탄핵안 들고 헌재까지 갔던 바로 그 검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관련한 결과를 안 내놓으니까 빨리 내놔라고 소리쳤던 게 권성동이에요. 그다음 권성동 탄핵안이 탄핵안 가결되면 그것이 국민의 뜻 법사위에서 시간 끌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계속해서 탄핵 빨리 해달라고 했던 게 바로 권성동이고 우리 재원이 노일 아빠 김어준 앞에서 우리가 탄핵을 주도했다. 그 당시에 파파이스 그래서 탄핵 주도했잖아요. 그거 봐달라는 거야 지금. 저 인터뷰 보면 되게 재밌어.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은 주셔야 보수가 바로 섭니다. 바른정당한테 우리 지지해달라 이런 거야 지금. 진짜 역대급이었죠. 장제원이 파파이스에 나오다니. 자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탄핵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탄핵에 열성적이었던 어. 사람들이죠. 윤석열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박근혜는 내가 감방문했다. 박근혜를 초심으로써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그래서 일단 뇌물로 엮어 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막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뭐냐면 박근혜가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 요거를 그냥 뇌물로 엮어버리면은 결국 감방 간다 이런 얘기였고. 하는 짓 봐봐. 진술 다 받아가지고 막 엮은데. 엮어서 하는 짓이 지금 검사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그때 거죠. 박영수 특검 임명되고 나서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니까 윤석열이 특검 파견 제안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박근혜 뭐 구속으로 나아가는 특검 해가지고 윤석열이 막 대문짝막에 나와.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 대통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천하람 빼고는 다 관련자들이야. 박근혜 탄핵이 공범들이라고. 근데 거기서 윤석열 탄핵이 나와? 이거 여러분들 그저 보수 집회 가면은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많이 봤어요. 이름 다 읽어드릴게요.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나경원, 신상진, 김성태, 심재철, 안상수, 한선교, 권성동, 지상욱, 정양석, 오신환, 이해운, 박성중, 이종구, 이은재, 박인숙, 이진복, 김정훈, 김세연, 장재원, 김상훈, 주호영, 홍일표, 이학재, 정영기, 강길부, 유이동, 박순자, 주강덕, 함진규, 이현재, 송석준, 김학용, 홍철호, 김영우, 정병국, 김기선, 이철규, 염동열, 황영철, 이종배, 경대수, 홍문표, 박찬우, 정진석, 이명수, 성일종, 정운천, 이철우, 강석호, 유한홍, 김재경, 이군헌, 이보세요. 윤한홍. 네. 이분이 많이 빠졌다니까. 왜냐하면 윤한홍은 유니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렇게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려고. 아니 사실 대본에 있지. 유한홍이라고 읽는다. 내가 한번 네. 꾸짖는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김재경, 이군헌, 여상규, 송희경, 김성태, 신보라, 김종석, 김규환, 김현아. 야, 윤회권 다 들어있네요. 이철규,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이진복까지. 야 여러분 태극기 부대 여러분 이래도 윤석열 지지하시겠어요? 캡처해서 외우세요. 지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탄핵이 서통인과 불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의 숫자들 재밌는 거 많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읽어봐요. 탄핵안 불참자 1명. 여기에 누구냐면 최경환이에요. 그때 당시 기권했었어. 탄핵안 찬성한 의원 234명. 저 다 외우고 있는데 생략할게요. 탄핵안 반대한 국회의원 56명. 그 친박들. 탄핵안 무효투표 7개. 탄핵안을 발의한 날 8일. 탄핵안을 가결한 날 9일. 그리고 탄핵 선고 날짜 10일. 그리고 탄핵 선고 시간 11시. 야. 자, 탄핵의 탄핵의 추억. 지금 김기현이가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했잖아.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입에서 탄핵 단어가 나오자마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머릿속에 탄핵 생각했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탄핵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 간 거잖아요.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안철수 반응? 어떤 정신 상태이길래 저런 망상을 할까요? 김기현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는 하셔야 합니다. 아유, 숙제는 다 했니?
아이고 참. 그러면서 또 대받아친다는 게 이런 거야. 김기현도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 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윤석열 탄핵할 수도 있다. 그 논리가 너무 나갔잖아요. 근데 나는 안철수 속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당대표가 되고 총선 지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뭐 지지율 확 떨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게 나오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면 안철수 틀림없이 탄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김기현이 틀린 말 안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불안이 국민의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김기현이 저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기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아, 정말 그렇죠. 재밌네요. 재미죠. 재미죠. 자, 윤석열,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안철수 모두 탄핵 찬성론자들이잖아요. 야, 저러면서도 박근혜 뭐 어쩌고저쩌고 지키자. 태극기 어르신들, 나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싫어합니다만 기억은 하세요. 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박근혜 탄핵시켜서 임기 못 채우게 한 놈들이 이놈들이야. 아, 깨놓고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구속시켰어요? 황교안이야. 그 당시에 김혜자 씨가 나왔던 마더라는 네. 영화 영화. 있었어요. 네. 거기에 김혜자가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방에 책상과 침대가 없는 데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영화 장면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박근혜가 깜빵에서 저러고 있다 해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황교안이 안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하지. 박근혜 깜빵에 넣은 인간들 싸그리 다 잡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해요 하면 윤석열 살려야지. 윤석열 지켜야 돼. 우리 윤석열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을 하려면은 총선 때 민주당이 200석 가깝게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내년 4월까지요? 아니 들어봐요. 이 양반이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한테 염증을 내고 있잖아요. 60%의 사람들이. 저건 뭐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 자기 당에 나경원 뭐 유승민 다 숙청해버리고 안철수까지 숙청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국민의 지지층이 신물났다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죠. 50대 50일 때 내 편이 나한테 등을 돌리면 그게 60대 40이 되고 70대 30이 되는 그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긴 나름으로는 200석 생길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기는 거 뭐 10% 20% 이기는 게 아닙니다. 총선 때 보통 2, 3%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기회야 기회. 다만 민주당을 180석 뽑아줬을 때 민주당이 뭔가 4년 동안 적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판은 윤석열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을 때 세게 나가라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내년 총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이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쪼개질 텐데, 그게 뭐 최고위원회를 뭐 이렇게 사퇴를 하든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다른 김한길이라는 또 선수가 있으니까 창당의 선수가 있으니까 김한길을 활용을 하든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이 쪼개질 텐데, 쪼개졌을 때 안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패가 뭐겠냐? 민주당하고 같이 200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지 안철수가 그러니까 새로 그 다음 정권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가장 크게 확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뭐 엄청나게 막 질문 한 6, 7개 던져놓고 민주당 뭐 물어보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 안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저번에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180석, 200석 얻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새누리당이. 예.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 2등 한 거랑 좀 비슷하게 실제 윤석열 지지율은요. 지금 뭐 리얼미터나 뭐 지난주에 갤럽처럼 뭐 30% 초중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가 못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얘가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 민주당한테는 지금 오히려
총선 기회죠.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얻었다고 보세요. 그럼 윤석열 위태위태. 근데 그때 당시 안철수가 당대표야. 어떻게 될까요? 김기현이 당대표야. 오히려 김기현이나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장제원이나 권성동의 이런 자들이 진짜 기회주의자거든요. 박근혜 배신하고 얘네들이 등을 돌림으로써 탄핵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딱 그 상태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김기현 난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볼 거라고 봐요.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네. 배신하는 게 일상인 놈들인 거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걸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용해 먹는 거. 자기는 박근혜 탄핵 안 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가 남아 있잖아. 안철수는 저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렇게 대받아치진 않더라고. 너도 울산시장 때 대선 나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정도 받아쳤는데 김기현도 탄핵 찬성했었다라고 이준석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김기현이 워낙 듣보잡이라 어. 안철수도 네. 김기현을 몰랐었어요.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었던 거죠. 참, 네. 아이고, 자 박근혜 지지자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외우세요. 윤석열,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까지 지금 천하람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탄핵의 자유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야, 진짜 이렇게 훌륭한 정당 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방송 보셨어요? 구독이요.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